안녕하세요. EOE 13기 서주호고요. 일반 물리 챕터 이제 5, 6 힘과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크게 이제 챕터 5 힘과 뉴턴 법칙과 챕터 6 마찰력, 항력 등 여러 가지 힘 그리고 원운동 등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힘이란 물체의 운동, 방향 또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질량을 가진 물체의 속도나 방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량 같은 경우에는 질량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량이고, 무게의 경우는 이제 물체에 가하는 중력의 정도로 이제 서로 다른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관련 짓는 식은 W는 mg라고 해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는 식으로 둘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뉴턴 법칙으로 넘어가면 뉴턴 1법칙은 관성의 법칙으로 알짜임이 1, 즉 외력이 없다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속도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제 뉴턴 2법칙은 가속도 법칙 또는 동력학의 기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그 물체의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는 법칙으로 F는 ma라고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가속도 법칙과 가속도 정의를 같이 사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F 나누기 M은 이제 속도 변화량을 T로 나눈 거가 같다라는 식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뉴턴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작용 힘과 반작용 힘이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의미로는 운동량 보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힘의 평형이랑 작용 반작용을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힘의 평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물체 내의 힘이고 작용 반작용의 경우는 두 물체에 각각 걸리는 힘으로 이제 둘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간단한 문제로 둘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보면 이제 F1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F2는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그리고 F3는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 그리고 F4는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책이 아니라 사과인데 오타가 나는 힘. 그래서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인데 여기에서 이제 F1과 F4는 평형 관계에 있는 힘으로 여기 사과라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F1과 F2는 지구가 사과고 사과가 지구고 이런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고 F3와 F4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팁을 주자면 이제 평형 관계의 힘은 이제 한 물체를 기준으로 이제 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그 알짜 힘이 0인 힘들이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고 이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A는 B였다면 B는 A라는 도치 같은 형태를 띠는 힘들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use FBD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힘을 표시를 해서 이제 어떤 힘이 힘의 평형 관계인지 어떤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인지 알아낼 때 이제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찰력이란 이제 두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이제 운동 방향과 반대인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F는 μn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뮤라는 마찰계수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fs 그리고 fs max 그리고 fk 이런 세 개의 힘과 거기에 따른 뮤 값과 마찰계수 값이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 s는 이제 정지 마찰계수고 요 점에서 이제 최대 정지 마찰계수고 여기의 경우는 여기의 경우는 운동 마찰계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이제 물체의 가속도 방향 또는 이제 운동 방향을 정해서 정한 쪽을 플러스로 놓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놓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속도 방향, 제가 앞에서 가속도 방향이랑 운동 방향을 얘기했는데 가속도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이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잡은 쪽이 가속도 방향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잡았는지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되고 그거를 명시를 해놓는 게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명시를 처음에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각각의 물체가 받고 있는 힘들을 이제 파악해서 그 힘이 플러스 힘인지 마이너스 힘인지 분류를 해서 알짜 힘을 구한 다음에 F는 MA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이제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직선상이 아닌 경우에는 XY 그러니까 수직 수평 분해를 통하여 이제 방향별로 X는 X축대로 Y는 Y축대로 이제 F는 MA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운동 방정식 세우기 예제를 보자면 이제 A, B는 한 물체로 묶여 있는 상태고 C 같은 경우에는 도르래에 연결돼서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이제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이제 C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C의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값은 C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에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장력을 뺀 값일 거고요. 그리고 A, B를 한 물체로 보면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이제 작은 F는 마찰력 작용하는 거로 이 면에는 마찰력이 작용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를 각각으로 A, B라고 나눠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인 힘인 F1과 F2를 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제를 보자면 이제 X와 Y축으로 나눠서 여기 mg라는 값이 있을 텐데 이제 X 방향에는 MA는 mg 사인 세타에다가 마찰력 뺀 값으로 X 방향의 힘을 나타낼 수 있고 Y 방향의 힘은 이제 수직항력은 이제 mg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찰력의 경우에는 뮤 n이기 때문에 이 y 방향에서 구한 이제 수직항력을 대입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볼 건데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해설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빗면에 물체 5kg짜리가 있고 A라는 물체가 걸려 있는데 이 면 사이, 빗면에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9.8 뉴턴인 상황에서 이제 물체가 정지해 있을 A의 질량의 범위를 구하면 우선 이동 방향이 빗면 아래쪽으로 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마찰력은 이동 방향의 반대쪽인 빗면 윗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MAG 플러스 F는 MOG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오타가 났는데 이 F가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라고 생각해서 등호를 붙였는데
이 각각을 합치게 되면 이제 부등호로 크거나 같다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g 값을 넣고 사인 값을 넣어서 구하게 되면 이제 a의 질량은 2에서 4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제를 보자면 이제 등속 원원덩을 하는 원판이 있는데 이제 회전 주기가 2초이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이제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을 이제 원판으로부터 거리인 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물체의 경우는 질량이 m이고 정지 마찰 계수는 이제 뮤 s라고 했을 때 이제 구심력이 마찰력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원판으로부터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심력을 구하면 m 얼분의 v 제곱이고 이제 t는 v분의 2파이 얼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뮤 n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를 이용해서 얼의 최대값을 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항력이랑 종단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항력은 이제 항력은 이제 C는 공기 저항 계수고 이제 로는 공기 밀도 그리고 A는 유효 단면적 그리고 V는 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력 마이너스 중력은 실제 물체가 받는 힘으로 D-FG는 MA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종단 속도를 구할 때는 이제 종단 속도의 경우는 종단 속도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MA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VT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제 책에 문제가 있긴 한데 제가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로 112쪽에 있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원운동 공식들을 제가 직접 유도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식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오메가 t라고 해서 이제 혹시 헷갈리실까 봐 제가 파이 라디아는 180도라고 옆에 적어뒀고 이제 t 주기는 v분의 2파이 r 그러니까 전체 둘레를 이제 v로 나눈 값이고 그거를 이제 각속도로 나타내면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v는 얼 오메가 또는 이제 오메가는 얼분의 v 그리고 이제 구심 가속도는 v 오메가가 이 공식을 유도하면 오메가 v나 v 오메가가 나오는데 이거를 위의 식으로 바꾸면 얼 오메가 제곱이나 얼분의 v 제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구심, 구심력은 이제 F는 MA이기 때문에 이 A 값에 M만 붙여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보자면 이제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 빨간색 값이 L이고 이 파란색 값이 이제 2L에 사인 세타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 물체로부터 이 회전축까지의 이제 거리는 L의 1 더하기 2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물체를 확대해서 보면 TFMG라고 이제 알짜 그러니까 힘들을 적을 수 있는데 이제 T 사인 세타는 F, 그러니까 이, 이 T의 오른쪽 각이 세타기 때문에 이 T 사인 세타는 F 그리고 T 코사인 세타는 MG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F는 MG 탄젠트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는 mg 탄젠트 세타를 이제 m 얼분의 v 제곱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 v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제는 이제 이런 공면을 이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는데 속력은 루트 2분의 G열로 항상 일정할 때 A와 B의 운동 방정식을 기술하라는 예제인데 이제 구심력의 경우에는 M 얼분의 V제곱이라 있고 그거를 이제 V를 넣으면 2분의 mg가 나옵니다. 그래서 A의 경우에는 이제 구심력이 위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NA-mg는 mg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직항력의 중력, 아래 방향의 중력을 뺀 알짜임이 이제 구심력인 2분의 mg가 나오는 거고, B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mg-nb는 2분의 mg가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제를 보면 이제 이런 원추를 도는 공들이 있고 여기에서 A의 구심력을 구하고 이제 B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mgH는 포텐셜 에너지로 나타내라는 건데 이제 앞에 했던 예제처럼 똑같이 구하게 되면 FA는 mg 탄젠트 세타가 나오게 되고 이제 2번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랑 이제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mgH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v 제곱을 구심력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이제 2분의 1 mgH라는 값이 나와서 이제 여기에서는 B 같은 경우에는 2m이기 때문에 3mgH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CF로 이제 K는 2분의 1 mgh 이런 이제 운동의 경우에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반절 값이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약간 특이한 이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적어봤습니다. 이제 앞에 배웠던 거를 서머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F의 3요소는 그러니까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이고 이제 무게의 경우는 질량 곱하기 이제 중력과 속도이다. 그리고 뉴턴 3법칙은 이제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으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한 물체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이 법칙은 가속도 법칙으로 F는 ma로 기술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둘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구분해야 하는데 작용 반작용은 이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힘의 평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입니다. 그 마찰력으로 넘어가면 마찰력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세 가지 마찰 계수가 있고 이제 정지 상태일 때랑 운동 상태일 때랑 구분해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식은 F는 뮤n으로 나타낸다. 이제 그 다음에 항력으로 넘어가면 항력은 이런 식으로 써지고 이제 자연학화하는 물체는 D-FG는 mg라는 식으로 나타내지는데 이제 종단 속도에 도달하면 ma가 0이기 때문에 이제 종단 속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원운동식들을 쭉 적었는데 이제 V는 얼 오메가고 이제 오메가는 얼분의 V고 이제 구심 가속도는 얼 오메가 제곱 또는 얼분의 V 제곱 그리고 구심력은 m 얼 오메가 제곱 또는 m 얼분의 V 제곱이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